헐크. 헐크. 저건 헐크다. 헐크도 사실 그 이중 정체성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왜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다른 하나의 인격이 존재하는 거. 아예. 양정생. 정신과 쌤 왜 불렀겠어? 타중인격. 그 진단하는구나. 우리가 인격이 몇 파헤치기 위해서 개였는가. 충선왕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정체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중 정체. 그 시작은 바로 자기의 본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중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좀 예상되는 거 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에서 자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여기 소속도 아니고 저기 소속도 아니고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타이에 의한 이중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게 아닐까? 어렸을 때 외국에서 자랐나? 태생부터 좀 그렇게 주어지죠. 바로 혼혈왕입니다. 혼혈? 네, 고려 최초의 혼혈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혼혈이라는 말을 여기 그 역사에 사용하려면 좀 전제가 좀 많이 필요해요. 고려 시대에 있어서 최초의 혼혈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왕족들의 중에 혼혈이 있었다는 게 와 놀랍네요. 충선왕의 출생 배경을 알아야지만 네. 이렇게 정체성이 이중이다, 어떻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네, 이해가 네. 돼. 자,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 들어보셨는지?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쿠빌라이 역사나 칸은 네. 칭기즈 칸의 손자입니다. 고려가 몽골에 막 저항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창칼을 들고 싸운 기간만 28년이에요. 몽골이 점점 강성해지고 세계를 거의 점령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 사실상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은 정복을 하면 정복의 표시로 그 나라의 왕을 입조를 하게 했어요. 네. 들어와라. 들어와서 고개를 숙여라. 네.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고려의 왕이 항복을 하러 가는데 24대 왕이 되는 원종입니다. 마침 옆에 또 세자까지 따라왔어요. 아들아. 네. 아빠 왜? 여기까지 온 김에 너 결혼하고 가자. 어머? 아빠 제가 결혼이요? 그 여인은 누군데요? 몽골 여인과 결혼 어때? 야 그렇구나. 너 정략 결혼! 아들아 너 쿠빌라이의 딸과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딱 해버린 거야. 사실 쿠빌라이도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딸 없다고. 그런데 원종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승낙을 합니다. 쿠빌라이의 딸 제국 대장 공주와 그 원종의 아들 충렬왕의 결혼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칸의 친딸과 그 타국인이 결혼한 것은 고려가 최초입니다. 그렇게 원의 사위가 된 사람이 바로 고려 25대 임금 충렬왕입니다. 이제 최초의 혼혈 왕 고려에서 네.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충선왕인 거죠. 충선왕. 고려가 원의 속국이라고 했는데 2대 황제 성종보다 그렇죠. 위에요 지금? 황열상 위에 있습니다. 충렬왕은 2대 성종의 고모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려에서의 힘의 세기는 원황실과 얼마나 가깝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라고 불러야 되는데 공주라고 지금 호칭이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의 공주가 네. 고려의 왕비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여기서 선을 그었구나. 네, 여기서 좀 약간 서운하네. 자 그러면 충렬왕이 이 제국 대장 공주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본 걸로 치면은 그러게요. 서열이 남편과 아내가 서열이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루가치는 거기 이제 주둔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리잖아요. 아니 왜 칸의 사위한테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공주가 없었거든요. 공주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저를 못해. 네, 그래서 술도 딱 꼿꼿하게 서서 마셔. 또 뭐 다른 연회에서 침략을 격퇴한 어떤 장군을 위한 연회에서 네. 중앙에 정자를 한 사람이 공주였습니다. 제국 대장 공주였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요? 가운데 앉았죠. 창석에? 예, 당연히 왕이 가운데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국가가 모인 정상회의 사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볼 때 의장국 옆쪽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거든요. 바로 옆자리. 그게 중요하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서열이 보이는 네. 그런 사진입니다. 부부관계 사이가 어떠냐? 저 이게 궁금해요. 제국 대장 공주가 맞아요. 이상은 높다 치는데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는 어땠나? 이거는 뭐 야사라기보다 정사에 가까운데 이제 그 시집을 왔어요. 네. 이제 제국 대장 공주가 이제 남편이 이제 그 충렬왕이랑 함께 이제 천효사라는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인원이 적었던 거야. 그래서 제국 대장 공주가 열이 받아요.
지금 우리 대몽골 제국의 딸을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 이 정도밖에 인원이 없어? 화를 내니까 네. 그 충렬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요? 후진. 다시 원 위치로 가. 가자마자 또 이 제국대장 공주가 뭐 했냐면 기록에 따르면 지팡이를 뽑은 다음에 네. 남편을 두들겨 패요. 왜 인원이 그밖에 안 돼? 왜 인원이 그밖에 안 돼? 안 돼. 왕인데. 근데 맞아요. 충렬왕은 야 인원 좀 늘려가지고 다시 출발해요. 근데 다시 출발했는데 이번에 또 사단이 나. 왜요? 절 있잖아요. 네네. 절에 왕이 먼저 들어갔다고. 여보 내가 먼저 들어가지 왜 네가 먼저 들어가. 그러면서 막 뺨까지 때리고 이렇다고 하는데 뺨을 때렸다고요? 왕 뺨을 때려요. 근데 충렬왕이 몽둥이로 맞고 난 다음에 네.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거를 딱 벗어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땅에다가 빡 던져 성질을 냈어. 예, 승질을 내요. 그런데 승질을 어디다 내냐면 옆에 놈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노기가 조금 풀려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네, 그랬다가 또 맞은 거죠. 이게 무슨 권력 관계나 뭐 위상, 뭐 원나라의 위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주 자체가 완전히 아이네요. 네. 충선왕은 태어나기는 개경에서 태어납니다. 고려에서 태어나요. 네. 태어나서 자주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충선왕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그 뒤에 왕들이 왕이 돼도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서 어머니의 위력을 아마 굉장히 실감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안 봐도 안 봐도 이렇게 실감이 되는. 아니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때 충선왕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충렬왕 자체가 이제 충선왕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충렬왕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결혼을 했던 거고 그죠? 그렇죠. 어쨌든 예. 자기를 맨날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런 아내와의 사이에서의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장 안 좋은 부분을 증명하는 존재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내 나라를 빼앗긴 어떤 증명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충선왕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경험을 잘 못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결핍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보다 아랫사람이야. 이 모든 분위기가. 나를 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아버지란 존재가 있긴 한데 근데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 아버지는 뭔가 무시할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뭐 정체성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렇죠. 걸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도 뭐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원하고 고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둘 곳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충선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략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략이에요? 이제 쿠빌라이의 증손녀가 됩니다. 원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개국 대장 공주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대장공주구나. 엄마는 제국, 와이프는 이렇게 국.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충선왕의 어머니인 제국 대장 공주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충렬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 아들 충선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26대 고려왕이 되는 거죠. 충선왕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충선왕이 좀 더 원에 가까워진 그죠? 사람이긴 한데 그죠? 고려인의 정체성을 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태어나기를 고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소년을 보냈어요. 분명히 짧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이때 생긴 그 의식이라는 것은 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에서의 입지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자산인 고려가 잘 될 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잘 되지 못하면 아마도 원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고려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고려가 잘 되기를 바라는 고려인의 정체성을 저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 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쓰는 사람들도 충선왕이 좀 더 고려인이기를 바랬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많은 거죠. 저희가 이제 현대에 들어서 해석하는 사람도 거기에 조금 좀 점수를 줘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충선왕이 어렸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미담들 있죠. 백성이 곤궁한데 부왕께서는 왜 그리 사냥을 나가십니까? 옷을 참 추하게 입은 백성을 보고 난 이렇게 좋은 옷 입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색이 초라하냐 굉장히 이제 측은지심 같은 걸 많이 보여줘요. 이것이 아마 그 사관의 입장에서는 충선왕의 고향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 고향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심을 담아서 기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결혼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 두 나라를 오가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갔다는 그것만으로도 네. 사실 그의 그 이중적인 정체성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충분하네요. 네.